자, 안녕하세요. 닥터가무치입니다. 오늘 또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2-1상이 끝난 시점이죠. 셀트리온의 2-1상. 자, 현재 항체 치료제는 일라이릴리 리제너론이 승인을 받았고, 자, 셀트리온이 세 번째 항체 치료제로 기대감이 상당하죠. 큰 변수가 없다면 아마 될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리제너론의 항체 치료제를 맞고 이런 얘기를 했죠. 즉각 좋아졌다.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뭐 건너들은 경우인데요. 진짜 즉각 좋아졌다.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말한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알 수 없는데, 약 중에서 플라세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 약이 들어갈 확률이 고용량, 저용량 해서 플라세보가 들어갔을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뭐 만약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분을 느꼈다, 플라세보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약이 들어가서 좋아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대부분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서 들어가고 있죠. 경증, 거의 경증, 중등증 환자. 자, 약들의 단점이 있죠. 바로 주사제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주사제. 자, 이 주사약을 90분에서 120분 동안 맞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경증, 중등증 정도의 투여 중인데 향후 예방 차원에서 투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이 약의 주사제라는 것이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양한 투여법에 대한 연구하고 있어요. 자, 비강에 분무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약업신문에 나온 건데, 리제너론이 펜실베니아 대학과 함께 항체 카텔 요법에 아데노바이러스 분반체를 적용해 비강 분무제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사를 안 맞아도 되고 코에 뿌려도 되고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처방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뷸라이저를 개발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증기화. 자, 이것도 약을 넣고 이 약을 증기화했는데 이 항체가 안 망가지고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들여 마셔서 내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자, 약물 전달 시스템이죠. 이거에도 주사를 안 맞아도 돼요. 만약에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주사를 맞겠어요, 이 네뷸라이저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네뷸라이저를 했을 때 약물이 필요한 정도가 훨씬 적은 용량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AR701 아직 뭐 주목은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주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 전달 체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듯. 앞으로 이건 뭐 점점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 초기에 있었던 그 렘데시비르, 뭐 초기에 이게 뭐 첫 번째 치료제라고 나왔는데 사실 좀 오버해서 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뭐 거의 효과 없다는 얘기가 중론으로 막 떠오르고 있죠. 근데 아직 뭐 투여는 조금 되고 있고, 어쨌든 요거는 뭐 프로미시방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처음부터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죠. 자, 그리고 C형 간염은 예전에 정복 못하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C형 간염 완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돼. 거의 100%. 자, 똑같은 바이러스요. 똑같은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자, 이런 복제를 억제하는, 복용하는 제형 경구약들이 개발 중이다. 이것도 약물 치료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계통의 약들도 하나 승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개발 중이고, 약물 재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모든 기술 총망라해서 코비드 19을 타겟한 약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약들이 새로운 기술과 만나 새로운 약물 전달 체계와 만나서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을 것이다. 쓰일 것이다. 일부는 쓰이고 있고. 자, 이런 전망들이 다 있죠. 자, 이제 셀트리온 넘어갑니다. 셀트리온 이상은 어떨까? 자, 이야기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2-1상에서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내년 2021년 1월 중순 이후에 2-2상 환자 모집이 시작될 거예요. 뭐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 2-2상은 뭘까요? 자, 지금 1상은 이거죠. 2-1상은 자, 약물의 플라세보, 고용량, 저용량. 자, 이걸 봐서 어느 게 더, 고용량과 저용량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 있나, 이 중에 한 놈만 뽑는 거야. 한 놈. 그 다음에 플라세보랑 비교하는 거죠. 자, 요거는 아마 700명 조금 넘게 모집할 거예요. 이상에서 1000명 넘게 모집하는 게 목표니까 700명 조금 넘게 모집할 거고, 뭐 임상적인 회복 속도, 바이러스 감소 속도,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 것이냐, 얼마나 회복이 빠를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자, 2-1상은 우리가 뭐 솔직히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셀트리온에 연구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냐, 왜 이렇게 한참 걸리냐, 요번에도 또 한참 걸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미 가속이 좀 붙은 상태여서 환자 모집도 신속할 것이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자, 이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격리시설에서 환자가 있잖아요. 이 격리시설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 대부분 모든 제약회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 검체를 뽑았어요. 검체를 채취했다. 요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중에 뚜껑을 만약에 열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 환경에 오염되지 않냐, 이것도 다 윤리에 걸리거든요. 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즉 뭐 혈액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요 혈액검사 장비는 기존의 진단검사 시설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거를 뭐 중앙에도 보내야 되고 이래요. 뭐 외국에 있는 중앙검사실 이런 데도 보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장비하고 인프라를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나마 셀트리온이 추진력이 상당해서 이거를 빨리 갖춰놓은 거죠. 즉 2-1상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인프라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2-2상에서는 이 경험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확 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게 2-1상에서 긴급 승인이 났다.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약은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 약은 그나마 괜찮은 약인 것 같다. 승인 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약인 것 같다 생각해서 훨씬 더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 700명은 아마 어렵지 않게 모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차에서는 루마니아 환자들이 대거 참여했죠. 유럽에는 뭐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루마니아가 거의 캐리했어요. 루마니아가 캐리했는데 2-2상에는 아마 한국이 캐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이 또 관리하기가 쉬워요. 환자 관리가. 그래서 한국 환자들이 좀 많아지길, 이러면 안 되구나.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코로나 환자들이 팍 줄어서 우리나라에서 임상 참여한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좋겠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월에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어쨌든 환자 모집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좋게 올 건 아니에요. 자, 빡빡한 검사 스케줄.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코를 찔러서 검사하잖아요. 코 찌르는 검사가 초기에는 거의 매일 있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있다. 하여튼 뭐 거의 매일 있고 추적 기간이 90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28일 정도까지는 꽤 자주 방문해야 돼요. 자, 퇴원 후에 추적해야 되는데 추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택시 타고 해당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그렇죠.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즉 지금 병상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막 수원에 살고 있는데 입원은 이천에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셀트리온 약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그러면 이천 가서 왔다 갔다 검사를 해야 돼요. 물론 뭐 택시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죠. 택시비. 근데 얼마나 귀찮아요. 가서 코 한번 찔리고. 물론 뭐 임상 참여하는 뭐 보상은 좀 받겠지만은, 자, 이럴 때 탈락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탈락하시는 분들, 중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뭐 이게 뭐 솔직히 대세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요 디자인도 좀 개선해서 2-2상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세 큰 지장이 없지만은 조금 요런 것들은 디자인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항체 치료제 요 녀석의 궁극의 역할이 뭘까요? 이 2-2상에서 지금 경증, 중등증 초기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져요. 대부분 호전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 굳이 1차 타겟으로 이걸 써야 될까? 아니다. 궁극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자, 궁극의 목적은 아마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궁극의 목적은 뭐 이게 또 합리적인 추론이고, 자, 초기 고위험 접촉자들에게 투여 볼게요. 자, 이런 경우죠. 울산 요양병원 한 명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접촉자가 막 100명 이렇게 있겠죠. 이분들은 잠재적인 감염 위험이 높고, 이분들이 걸렸다면은 사망률이 아주 높아요. 아주.
이분들이 솔직히 제일 위험한 분들 있죠. 이분들이 빨리 초기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차단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항체치료제를 투입하는 거죠. 초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 늘었다가 후기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아예 요 단계에서 더 늘지 않게 차단. 그래서 요 그래프를 요렇게 가게 만들어준다면은 환자의 예후가 훨씬 좋겠죠. 아마 요걸 타겟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고위험 밀접 접촉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론은 2-2상은 2-1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임상 탈락에 대한 경험도 쌓였으니 충분히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야, 셀트리온 추진력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진행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뭐 오너가 판단을 빨리 해서 그렇겠죠. 뭐 추진력, 그 다음에 뭐 인력 뽑고, 이게 임상 진행한다는 게 상당한 비용과 노력과 인력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글로벌 제약회사답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고위험군 환자의 초기 투여로 중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될 것. 다양한 약물 전달 체계가 이를 더 편하게 하고 가속할 것이다. 즉 주사는 안 맞아도 되는 것으로 앞으로 연구가 될 거예요. 지금 글로벌한 추세입니다. 이게 주사 안 맞아도 된다. 요양병원 할머니들 뭐 100몇십 명 언제 주사 다 놔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인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은 대량으로 번졌을 때 빨리 뭐 흡입기나 뭐 코에 뿌리는 비강 분무제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병상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코로나가 번진 지 10개월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겨울에 2차 유행이 온다는 거 알고 있었고, 실제 겨울에 2차 유행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상 준비할 10개월의 기간 동안 병상을 얼마나 준비했냐? 별로 못했죠. 자, 대구는 그러면 초기에 하루에 거의 1000명 막 이렇게 발생했는 거 어떻게 대응했냐? 정말 운이 좋게도 동산병원에 비어있어요. 동산병원에 비었어요. 우수한 인력. 그 다음에 병원 자체가 다 비어있었기 때문에 요 동산병원에서 굉장한 희생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수도권은 지금 어떨까요? 환자가 늘어날 거 예상했는데 지금 600명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환자 병상 12개뿐 이거라는데, 12개가 솔직히 다 돌아가는 병상 아닙니다. 실제로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뭐 강원도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수도권 환자인데 입원할 데가 없어서 강원도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병상도 왔고, 그 다음에 가정 대기도, 자택 대기도 400명의 육박. 이렇죠. 자, 집에서 환자가 죽게 둘 수는 없죠. 이게 바로 의료 시스템 붕괴죠. 집에서 아무 치료도 못 받게 생존 가능성 있는 환자를 집에서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치료는 받고 안 될 때 어쩔 수 없지만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치료는 해드려야죠. 어쨌든 병상이 좀 빨리 확보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참 뭐 중국을 뭐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병상 뭐 우한 있을 때 막 1000병상짜리를 뭐 일주일 만에 막 지어내고 이랬죠. 이런 것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여기를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컨테이너실까지 뭐 돌아가는 시점이고, 이 중증 병상 확보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몇 개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뭐 국립중앙의료원 몇 개, 또 국립이죠, 일산병원 몇 개, 뭐 이렇게 더 늘리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뭔가 뭐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뷰파이오 병원에 뭐 강제 동원령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글쎄 좀 모르겠어요. 뭐 정책 하시는 분들이 뭐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뭐 마치겠습니다. 그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 뭐 욕 써주시는 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욕이라도 있는 게 좀 낫겠죠. 네, 닥터감치